어깨가 아파서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어깨 때문에 고민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저도 어깨 회전근개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자,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 오늘 건강튜브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전문가시죠? 부산 좋은강한병원의 방진영 과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강한병원 정형외과의 방진영입니다. 네. 과장님은 어깨가 좀 괜찮으십니까? 저도 뭐 50견이 좀 온 적이 있어서 네네. 이제 자가치료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겠네. 네. 예. 스님들은 직접 머리를 못 깎지만 선생님들은 직접 주사도 놓고 하시죠? 주사를 직접 놓지는 못하고요. 네. 필요하면 주사를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맞아야죠. 그래갖고 특히 50견 같은 경우에는 재활 치료가 중요하니까 네. 자가 스트레칭 재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자연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지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진짜 시간이 지나면 속설대로 낫는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보면 어깨 상완골이 있고 여기 앞에서부터 회전근개 힘줄이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의 회전근개 힘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힘줄이 이 견봉이라고 하는 위에 있는 뼈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우리가 자꾸 팔을 쓸 때 이 회전근개 힘줄이 여기 뼈에 걸리면서 생기는 게 충돌 증후군이고요. 그 충돌 증후군이 심해졌을 때 힘줄이 해지기 시작하고 손상이 오면서 심해지면 그게 파열로 갑니다. 근데 회전근개 파열이 있었을 때 이쪽에 회전근개 지역이 혈류가 상당히 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 회복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요. 보통 파열이 생겼을 때 파열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 힘줄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을 뼈에다가 연결시켜주고 있는 구조물이거든요. 이 힘줄이 파열이 생겼을 때 그 뒤쪽에 있는 근육이 퇴축이 오고 지방 변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회복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깨가 아프시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오늘 내 상태를 건강튜브 보시면서 하나하나 관찰하시고 바로 좋은강한병원의 우리 또 방 과장님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꿀 정보들 기대하시고요. 끝까지 저희 건강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도 함께 설정해 주시고요. 우리는 여러분의 어깨 건강을 응원하는 건강 튜브. 먼저 파열 크기에 따라 치료가 많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소파열부터 광범위 파열까지 치료 원칙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까 그 어깨 대략적인 해부학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회전근개 파열을 저희가 소파열, 중파열, 그 대파열, 광범위 파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길이별로 1cm 파열을 저희들이 소파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5cm까지는 중파열, 그리고 3.5cm 미만은 대파열, 2.5cm에서 3.5cm요. 그리고 이 힘줄이 아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3개 이상의 파열이 있거나 3.5cm를 넘어가는 파열을 저희들이 광범위 파열이라고 나눕니다. 단계별로 보면 의학적으로 부분 파열이 가장 약한 파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 부분 파열에서도 그럼 수술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부분 파열이지만 환자분들이 직업적으로 어깨를 많이 써서 결국에는 힘줄 파열이 악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어떤 직업군들이 좀 많이 찾아오시나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어깨 레벨로 자꾸 팔을 휘둘리면서 써야 하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 있죠. 배드민턴, 테니스 뭐 이런 그렇죠. 쪽으로. 그렇게 하고 야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영 많이 하시는 분들, 수십 년 동안 수영하셨던 분들 중에 좋은 자세로 운동을 못했던 분들이 결국엔 쌓여가지고 힘줄 파열이 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운동 배우러 가면 처음에 자세부터 배우는 이유가 골프를 치든 뭘 하든 다 이유가 있네요, 진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폼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항상 궁금한 게 그럼 그런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운동 하셔도 됩니다. 대신 좋은 어깨 자세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견갑골, 우리 어깨뼈를 근간을 이루는 뒤쪽에 있는 이 견갑골을 항상 안정화 근육을 강화시켜서 뒤쪽에 딱 근육을 잡아주고 나서 운동을 하시면 그런 운동을 하더라도 어깨 회전근개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절경이라잖아요, 관절 내시경. 이걸로 봉합술도 간단하게 진행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진단된 지 얼마 안 되고 파열된 지 얼마 안 된 환자들은 당연히 저희가 원래 자리에 해부학적 위치에 회복을 시킬 수가 있는데 간혹 퇴행 변화가 너무 오래되고 힘줄 질이 좀 많이 퇴행 변화로 인해서 약해졌을 때는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합성물을 이용해서 이쪽을 보강해주는 패치 봉합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저히 꼬맬 수 없는 환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환자분 나이나
환자분 활동 정도를 저희가 고려해서 젊은 환자인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이 힘줄을 옮기는 건 이전술을 하기도 하고, 아주 고령 환자이고 활동성이 좀 떨어지는 환자는 통증을 잡기 위해서 역형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완성이 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젊은 환자들이 근데 수술을 하면 나중에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앞으로 뭐 수술해도 내가 뭐 50년, 60년 써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많거든요.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나이가 아주 많은 분들, 뭐 예를 들면은 70대 후반이나 80대 환자가 회전근개 파열이 1.5cm가 찢어져서 왔어요. 저한테 오셨다 그러면 그분이 통증 관리가 가능하다 하면은 저는 수술부터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분 앞으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실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또 정상적으로 회복하기까지가 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고령분들을 그런 고통으로 계속 지내게 할 수 있느냐, 6개월간.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이걸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은 젊은 환자 같은 경우에 회전근개 파열이 왔을 때 요새 100세 시대잖아요. 앞으로 지내야 할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더 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힘줄을 회복시킨 상태에서 계속 가야지. 지금 힘줄 파열이 오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태행 변화 그리고 나이가 드는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려면 오히려 젊은 환자에서 수술 적응증에 들어오면 강력하게 더 수술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들, 고령 환자들은 이게 수술하기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세가 좀 많으시니까. 몇 세까지 한번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이 수술을? 제가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네. 88세 노인분까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견봉이라고 하는 뼈가 상당히 밑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이게 밑에 있는 뼈를 직접적으로 긁고 있는 환자였거든요. 아, 너무 네. 고통스러우셨겠다. 네, 그래서 이 뼈만 정리를 해드려도 수술 끝나자마자 시원하다라는 마치 가려운 거를 긁었던 느낌처럼 시원하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그런 분은 제가 수술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크게 뭐 이렇게 연세가 많더라도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는 수술이죠, 어깨 수술이. 네. 요새 수술 마취 수술도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위험 인자가 없는 분이라 그러면 꼭 나이에 의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자 안 하자 결정할 건 아니고 하지만 고령분이고 아무래도 고령분은 심장 기능도 좀 떨어지고 폐 기능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수술을 하시게 된다 하면 조금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 마취 가서도 상주할 수 있고 혹시 응급사항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그런 병원이 어디입니까? 네, 제가 근무하는 정은강한병원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예. 자, 이렇게 쭉 한번 들어봤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환자 연령대 상황과 파열 정도에 따라 치료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일단 저희들이 환자 신체 검진만 해도 파열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어깨를 전공한 의사면은 다 신체 검진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런 환자는 이제 저희들이 MRI를 권유를 하게 되고 이제 MRI를 봤을 때 MRI를 통해서도 이게 봉합이 가능한지 아니면 봉합이 좀 힘들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기본적으로 파열 사이즈를 먼저 보게 되고요. 보통 뭐 3cm 이전 파열이고 태축, 그 힘줄이 달려 있는 근육 쪽에 지방 변성이 심하지 않은 경우라 그러면 관절경화 봉합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방 변성이 좀 있고 파열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 환자분 나이랑 활동 정도를 고려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패치 봉합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열이 도저히 꼬맬 수 없을 정도로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분들이 있는데 나이가 40대 후반, 50대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완벽하게 수술을 끝내려면 역형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65세 이하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을 때는 한 20년 정도, 많으면 30년 쓰다가 결국에 그거를 갈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한테는 활동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변에, 어깨 주변에 있는 힘줄, 뭐 예를 들면 하부 승모근이나 강배근 같은 걸 이용해서 그쪽에 힘줄을 연결해서 덮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회전근개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근데 이것과 비슷한 사촌병이라고 한다면 오십견이잖아요. 요거 스트레칭 한번 좀 가르쳐 주시면. 예. 요새 뭐 유튜브도 돼 있고 뭐 의학 정보를 많이 뭐 이제 찾을 수 있지만 원칙은 어깨가 내가 강직이 있다 그러면 어깨 푸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방 거상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누워서 하라고 얘기 드리는데요. 강직이 아주 심한 분들은 대부분 이 견갑골 쪽이 대신 같이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앉아서 하거나 일어서서 운동을 하면 견갑골이 어깨 굳어 있는 분들은 견갑골이 대신 움직이면서 마치 내가 어깨가 움직이는 것 같다는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상작용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딱딱한 바닥에 누워서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누운 상태에서 오른팔이 아픈 팔이라고 생각하면 왼팔로 팔꿈치를 받치고 쭉 올려주는 겁니다. 조금 능동적인 힘을 좀 더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올렸을 때 내 키 레벨까지, 제가 어깨가 안 올라간다 그러면 그분 어깨가 좀 굳었다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보통 요거를 한 번 할 때 10번에서 15번 정도 그렇게 해서 하루에 3-4번 정도 제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는 외회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막대기가 있으면 팔꿈치에다가 수건 하나 체간에 받치고 밖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벌리는 게 아니고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는 운동을 하고, 이런 막대기가 없거나 그랬을 때는 문고리 잡고 본인 몸이 이렇게 돌면은 외회전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시 15번 정도 한 번 할 때 하루에 3-4번 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로 알아보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사실인데요. 파열된 회전근개는 자연히 다시 붙는다. 붙는다면 O, 아니면 안 붙는다면 X. 하나, 둘, 셋. 안 붙는다. 자연적으로 회복이 안 된다고요? 우리 몸에서 힘줄 파열이 조금 있을 때는 자연적 재생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이 있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혈류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어깨는 자꾸 써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 자극이 많이 오기 때문에 힘줄 파열이 있는 경우에 오히려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저절로 붙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으면 바로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 알려드렸고요. 자, 이번 질문은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사시는 한 구독자께서 질문해 오셨습니다. 파열이 클수록 수술 후에 회복 기간도 더 오래 걸립니까? 걸리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그렇죠. 뭐 비례하는 거네요. 네. 예. 파열이 증가하고 그 힘줄 파열이 우리가 원래대로 봉합했을 때 그만큼 회복해야 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또 그만큼 재활 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파열이 클수록 수술한 다음에 회복 기간이 더 길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산 강서구에 사시는 한 애청자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건이전술은 내같이 나이 많은 사람보다 젊은 환자한테 더 적합합니까? 젊은 환자한테 적합하면 O, 아니면 X. 자, 하나, 둘, 셋. 네, 이제 건이전술의 적응증은 기본적으로 연령이 좀 젊고 바로 역형 인공관절술로 넘어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고 또 어느 정도 액티비티가 있는 분들이 선택하는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을 때 통증은 확실히 잡힙니다만 기능은 좀 떨어지거든요. 기능이라 하면 그냥 일상생활 하는 정도입니다. 그냥 밥 먹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조금 힘들지만 용변 처리하는 정도를 편하게 해드리는 수술이지 노동을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너무 젊은 분들은 앞으로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인공관절 치환술은 조금 뒤로 밀어두고 먼저 건이전술을 통해서 어깨 기능을 조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창원 성산에 사시는 아버님께서 질문해 오셨습니다. 역행성 인공관절은 모든 파열에 다 쓰이는 치료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아니군요. 네, 역행성 인공관절술은 아주 힘줄이 꼬맬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광범위 파열, 그리고 그 광범위 파열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쪽 뼈에 골배령도 일어나거든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이고, 우리나라 보험 기준으로는 보통은 65세 이상에서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강원병원의 방진영 과장님과 함께 정말 어떻게 보면 국민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깨 질환, 특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깨가 혹시 아프시다 그러면 미루지 마시고 어깨를 전공한 전문의 선생님을 꼭 찾아서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들의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어깨가 아프시다면 좋은 강원병원에 우리 방진영 과장님 찾아가시면 아주 말끔하게 또 치료를 해 주실 겁니다. 이 이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어깨를 응원하며 만세를 부르는 모두를 응원합니다. 우리는 건강 건강 튜브. 튜브.